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밥 먹자는 사람도 많고 명절이면 안부 문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월급이 멈추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관계의 온도도 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지. 나도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퇴직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에만 집중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나오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은 정리해야 하는지, 주식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같은 문제 말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버팁니다. 수입이 줄면 더 일하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흐릅니다. 체력도 줄고 기회도 적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충격이 큽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실제로 30년 넘게 대기업에 다녔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장님, 상무님 소리 들으며 살았고 거래처에서도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후배들은 식사 자리만 생겨도 연락했고 명절마다 선물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연락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3년쯤 지나니 전화 오는 사람은 보험 설계사와 대출 광고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퇴직금이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지원하고 집 수리하고 자동차 바꾸고 친구들과 여행 몇 번 다녀오고 나니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소비가 반복됐고 어느 순간 통장을 보고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값을 잘 내던 사람이라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서 은근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처럼 크게 쓰지 못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은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여유를 좋아했던 거구나.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은퇴 이후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식사 사고, 경조사 챙기고, 명절 선물 보내고, 자녀 문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약해지는 순간 관계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 수준을 낮추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제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퇴직금 통장에 2억, 3억 들어오면 순간 부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매달 300만 원씩만 써도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거기에 병원비라도 생기면 상황은 훨씬 빨라집니다. 노후에는 큰돈보다 안 끊기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체면 소비를 가장 먼저 줄여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군지 너무 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만난 관계 대부분은 역할 관계입니다.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연결된 관계이지 인간 자체로 이어진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너무 배신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은퇴 이후 새롭게 관계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돈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직함 없이도 존중해주는 사람, 이해관계 없이도 연락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일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사람은 일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급격히 무너집니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도 약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소비로 채우기 시작하면 돈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경비 일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택배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동네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그런 일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훨씬 행복했다고 합니다. 생활 리듬이 유지됐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후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희망이 줄어드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버팁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결국 이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직함과 돈이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사람의 태도도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진짜 중요한 것도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줄어든 뒤에도 내 곁에 남는 사람. 많이 쓰지 않아도 편안한 삶. 작은 수입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직함 없이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삶. 어쩌면 진짜 은퇴 준비는 통장보다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현실이 조용히 드러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사람은 돈이 없어질 때 관계까지 무너지는 걸까? 왜 노후에는 불안감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까?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와 심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크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약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취업할 수도 있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몸으로라도 메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뇌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손실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인식이 사람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수면 장애 우울감 면역력 저하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경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작은 지출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샀던 커피 한 잔도 망설이게 됩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돈 이야기하려는 건 아닐까?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는 대부분 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밥값, 경조사, 모임 회비, 선물, 체면. 한국 사회는 특히 관계 유지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순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니까 우울감이 커집니다. 우울하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건강관리도 무너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결국 경제적 불안은 더 커집니다. 노후 빈곤이 단순히 돈 부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 연구로 유명한 지역들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감이 강한 사람들이 훨씬 건강했습니다. 매일 대화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동체, 작은 역할이라도 계속 맡고 있는 사람. 이런 요소들이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돈만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계만으로도 버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득 중심 인생에서 회복력 중심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적은 돈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노후 준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를 줄여라입니다. 노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비싼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보험료, 보여주기식 소비. 이런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압박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통제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라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과 목돈만 믿고 사는 사람의 심리 안정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계속 들어오는 흐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거창한 성공보다 작은 현금 흐름 여러 개가 중요합니다. 연금, 소규모 부업, 경험 기반 상담, 파트타임 일자리,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이 심리적 생존력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돈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얼마를 버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 삶의 경험, 감정을 안정시키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런 가치를 숫자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현실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작은 역할이라도 계속하며 소비보다 삶의 균형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노후는 결국 통장의 싸움 이전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싸움인지도 모릅니다.